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현TV 김대현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양당은 통합, 합당을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양당의 협상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양당의 더 이상의 이 통합을 위한 협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자 8월 말 당내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경선을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당 시한을 이번 주까지로 못 박으면서 최종 시한을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준석은 조기 합당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까지 경선 버스에 태우는 게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자,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준석의 최종 시한 통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 이준석의 휴가가 그리 중요한가? 돈과 조직은 없어도 우리도 가오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합당이 성사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잘 보이지 않고 이른바 양당의 삿바 싸움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합당 협상 과정 내내 서로 볼썽사나운 발언만 쏟아내고 있는 셈인데, 자, 지난달부터 한 달가량 이어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실무 협상, 합의를 본 사안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견이 노출된 이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대체 왜 합당이 안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당의 합당이 이렇게 질이 멸렬한 이유는 양당 모두 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이준석 나름의 자기 욕심과 이해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범야권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 양당이 그동안에 합의를 했던, 그래서 합의가 좀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을 승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도 승계하기로 했고요. 당 기구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당명 교체 문제라든가 또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 구축.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안으로 무조건 다 들어와라.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 함께 경선 버스를 타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외연 확장이라든가 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별도의 범야권 단일 후보들이 모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비록 덩치가 큰 정당이고 103명쯤 되죠. 그렇게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큰 정당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중도 유권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 대선 승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인 당원의 비율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50%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일반 국민 참여의 비중을 늘릴지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대권 출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의 어떤 노림수도 좀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의당 당원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가 현재 국민의당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는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당원상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 계속 있는 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철수를 위한 당원 개정을 해야지만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또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야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당원까지 개정해야 하는 이런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물론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국민의당 측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중도 유권자 그리고 외연을 넓히는 노력의 이 성과가 결국 선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차례 큰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 요인은 사실 당 밖에 있는 제3의 어떤 지지자, 제3의 지대에 있는 안철수와의 이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도 그렇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당, 제3의 지대에서 중도 세력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 안철수와 국민의당 이외에 크게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의 통합에서 당대당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협상 과정에서 29개 당협, 각 지역구별로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지역위원장의 일부를 공동 임명하자 하는 이런 요구,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 임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라 이런 요구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어디까지 합의에 이르렀는지 온전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당명 변경에 관한 경우는 말이죠. 양당 모두가 조금씩 한 발씩 물러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무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당명을 유지하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임을 하자, 대선 후보에게 이렇게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니까 당명 변경 건은 아마 합의 도출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혹은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도 연계되어 있고요.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13명, 14명에 이르는 대선 주자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철수, 이준석이 앞으로 담판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선 레이스 국면에서 글쎄요,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 기구도 말이죠. 어차피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를 하고 최종 이 예선
치를 때가 되면 사실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공론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조금 서둘러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주자 경선 이 참여 여부는 사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지지율이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안타깝게도 안철수는 범야권 대선 레이스의 상수는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뒤로 미루기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감, 개인적 감정을 좀 버리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좀 더 대등한 관계로 놓고 당대당 통합 논의를 단판을 짓게 되면 이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 모두 중요한 것은 범야권이 하나로 합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한다는 이 대선 승리라고 하는 이 점에 목표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처럼 양당의 당대당 통합이 난항을 보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준석 통 크게 나가고 안철수 대표도 결국 범야권 승리에 통 크게 기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